자, 오늘은 페이지를 어디를 보시냐? 166페이지를 보십시오. 아마 2시간을 하게 되면 마지막까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목표는 177페이지까지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기 다 끝나면은 내일은 우리 교재 있잖아요. 무슨 교재죠, 그거? 바이블. 예, 바이블 책을 1권을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바이블은 어디죠? 옛날에 상감적 활용부터 제가 여러분 시험 뒤편부터 개성 문제를 그냥 쭉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설명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166페이지 왼쪽을 좀 보십시오. 왼쪽에 보시면 수학의 귀납적 정의, 그 다음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증명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증명하는 방식 중에서 귀류법이다라고 하는 병바가 있어요. 결론의 부정을 취해서 가정에 모순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증명법이 귀류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간접 증명법, 쉽게 말하면 대우를 통한 증명법하고 하고, 귀류법은 간접 증명법이고, 여기서 수학적 귀납법이다라고 하는 건 직접 증명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수능 시험에는 수원하고 수투하고 확률통계만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증명법, 가로놓기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그 문제가 좀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은 문제 푸는 건 되게 귀찮은 작업이 돼요. 왜 그러냐면 글이 이만큼 써져 있고 그 안에 가로에 무엇이 들어가야지 앞뒷말이 매끈하게 연결이 될 것인가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한 문제를 푸는데 어마어마한 어떤 에너지와 시간과 이런 게 소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한테 시켜야 돼요. 옛날에는 이게 수능 문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막 한 20문제 숙제를 내가지고 확인만 해주면 수능 문제를 한 문제를 맞췄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이 문제가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가 되게 고민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먼저 1하고 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가 돼 있지? 귀납적 정의라는 말이 돼 있어요. 자, 귀납적 정의다라는 말은 이제 옛날에 배운 사람은 점화식이다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아프지? 이것은 이제 옛날에는 점화식이다라고 하는 게 배웠어요. 점화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식이야.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이 여기다 D를 플러스 해줬으면 얘는 뭐가 되지? 등차 수열. 이렇게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예. 하나 작은 항에다 일정한 수를 플러스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 그러니까 AN과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웃하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이걸 우리는 옛날에 점화식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귀납적 정의 해가지고 이제 말이 나와 있어요.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학교 시험에 가로놓기 해가지고 점화식을 뭐 쓰시오 뭐 이런 문제를 내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봤더니 뭐라고 정돼 있어요. 첫째야 AN의 값. 두 번째 뭐한다? 두항 AN과 AN 플러스 사이의 관계식 n은 1부터 땡땡땡과 같이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수학의 귀납적 정의가 뭐라고? 이거 그대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뭐한다? 처음 몇 개의 항과,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란 말이야.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의하는 것, 이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전체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저마식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웃하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귀납적 정의는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귀납적 정의는 뭐라고 정되어 있다고?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정의하는 것. 이웃하는 여러 개의 처음 몇 개의 항과 뭐한다?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정의하는 것. 이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그래서 그냥 사람은 참 편하게 그냥 저마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뭐 고등학교 교과는 저마식이라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귀납적 정의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AN과 AN 플러스 1이 예를 들어서 AN에다가 R을 곱하겠어.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분기수열의 뭐한다? 그런 저마식 귀납적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N 플러스 1이 뭐 AN 플러스 2가 이렇게 정의되는 이런 어떤 수열의 형태를 띌 때도 있어요. 이런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얘를 피보나치의 수열 뭐한다고? 피보나치의 수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여기 봐보세요. 여기서 D는 뭐야? 상수의 어떤 그러니까 일정한 숫자를 말해. 근데 이 AN에 따라서 이 D에 더하는 이 값도 이렇게 변해가는 이런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전의 항에다가 뭐한다? 변해가는 항을 어떤 놈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온다. 이런 형태를 취할 때도 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계차, 수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AN 플러스 1이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냐? AN에다가 일정한 수를 여기는 더하잖아. 이제 이렇게 곱하기 해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더하기 할 때도 있고 곱하기 할 때도 있다. 이 문제 푸는 방식은 둘 다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둘 다 똑같습니다. 축차 대입법이라는 고등학교는 그렇게 배워요. 뭐 더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대체적인 건 축차 대입법이에요. 그럼 이 축차 대입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뭐냐? n 대신에 1, 2 이렇게 하나하나 대입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돼? n 대신에 n-1까지 대입 후 변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변변, 뭐 더하기, 변변, 더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변변, 곱하면 뭐한다? AN의 값이 구해집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아무튼 뭐 좀 이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P, AN 더하기 Q 이런 형태의 값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값도 있어요. P, AN 플러스 2 더하기 Q, AN 플러스 1 더하기 R, AN은 제로
뭐 이런 것은 옛날에는 막 이게 이 총 이것을 옛날에는 몇 개 정도 배웠을까? 열 몇 개를 배웠어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다 빼버렸어요. 어디까지만 배우냐? 여러분 배우는 것은 여기까지만 배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경계에 있어요. 뭐 빼기도 애매하고 안 빼기도 되게 애매한 그런 상태로 출제가 되는 문제.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제가 첨가를 하는 이유는 이게 경계에 있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내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출제를 안 하기도 하고. 어디에서 출제를 안 할 것 같아요? 국공립학교는 출제를 안 해요. 어디에 출제를 해요? 자립학, 사립고 이런 데서는 이걸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어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귀납적 정의를 여러분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점화식에 대한 모든 내용,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관찰해 보면 이 7개 교과 과정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내용도 마저 설명을 해버린다면, 자, 우리가 증명법은 이 증명법은 프루프 메서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직접 증명법이 있고, 뭐 이게 한 번만 써둘게요. 간접 증명법이 있다고요. 이 간접 증명법은 이미 배웠는데 그 첫 번째가 뭐한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그러니까 뭐가 돼? n제곱이 짝수이면 뭐한다? n이 짝수이다. 이런 거 증명하면 어떻게 한다고? 대우를 통해서 한다고. 왜 내가 대우를 통해 증명을 해줘? 원명제와 대우의 명제는 진리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 원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고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 되기 때문에 원명제로 증명을 못하면 뭐한다? 대우를 통해서 증명을 해라. 이런 소리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한다고? 귀류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귀류법은 뭐냐고? 결론에 뭐한다? 부정취해. 가정에 뭐한다? 모수 이다를 증명해주는 방식. 이걸 귀류법이라고 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직접 증명법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직접 증명법은 어떻게 하겠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억번째 이렇게 증명해 준 거예요. 직접 증명법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증명을 하다 보면 100번째, 아니 한 세 번째까지 증명을 했어. 그럼 네 번째는 왜 안 왔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수학적으로 이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면 첫 번째, 뭐한다? 첫째 항에서 뭐한다? 참임을 이건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 그러니까 시작하는 점에서 먼저 참이 돼야 돼. 내가 지금 모든 수에서 참임을 지금 보여주는 증명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해야 돼? 시작점에서 참임을 보여줘야 돼요. 시작점이 참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든 점에서 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형태를 취하냐? n이 k에서 그러니까 k번째 항에서 뭐한다? 참이라 가정한 후 뭐한다? n이 k 플러스 1에서 참임을 증명해야 돼요.
이 말이 그럴싸하잖아요. 이 K는 뭐 일반적인 어떤 숫자였겠지. 뭐 100번째 참이다라고 가정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101번째 참임을 증명만 할 수 있다면 그 K가 뭐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고 10억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어쩐데 모든 지점에서 뭐한다? 참임은 우리가 증명하는 그런 꼴이 될 것이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수학적 귀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을 지금부터 이제 나는 뭘 가지고 이 말을 그러니까 자, 이 지금까지 했던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른쪽에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원래 시켜야 돼요. 근데 이건 일단 지나갑니다. 뭐 본인이 알아서 이제 내일까지 좀 하든가 어쩌든 간에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나는 이제 유형 1번부터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여기를 좀 지울게요. 자, 먼저 수열 AN이 뭐한다? 좀 1159번 합니다. A1이 100이 되고 AN 플러스 1 더하기 3이 AN이 된다. 뭐 이걸 이야기하면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빼기 3을 하면 나온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이랬을 때 AK가 뭐가 되는 13이 되게 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한다고?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고. 공차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따라서 AK는 A1 플러스 K 마이너스 1 D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13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뭐가 돼? 103 빼기 얼마? 3K는 얼마 돼? 14. 3K는 90, K는 뭐가 돼? 30 이렇게 되겠죠. 자, 1162번 문제 풀어보십시오.
자, 이 말을 잘 봐보세요. 얘를 이쪽으로 이동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am 플러스 1은 2분의 am 더하기 am 플러스 2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임을 이해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첫 장이 이것이고 둘 장이 얘야. 그러면 여기다 얼마를 더해야 얘가 되니? 4. 그래서 얘는 틀림없이 그림이 이렇게 돼요. 예. 무엇이므로? 공차가 양수이므로.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이렇게 돼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첫 지향, 둘 지향, 땡땡땡땡, n번 지향,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 지향, 뭐 이런 어떤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몇 번 지향에서 y의 값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게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양수가 되기 이전의 한까지 더해주면 바로 넓이가 아니 뭐가 합이 최소가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이해돼요? 예. 따라서 우리가 am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게 하는 걸 찾아줘야 돼요. 이건 여러 번 문제를 풀었던 내용이죠. 따라서 am은 마이너스 62 플러스 m 마이너스 1 d 4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양수가 되게 하는 4에 이게 얼마가 되지? 66 그래서 여기가 66 이렇게 되죠. 그래서 n의 값이 뭐가 돼? 4, 1은 4 4, 6, 24 땡땡땡. 그러니까 뭐가 돼? 17이 됐을 때 처음으로 양수가 돼. 네. 그러니까 뭐한다? 최소가 되게 하는 자연수에는 바로 뭐가 돼? 얘는 16이 되겠지. 예. 자, 다음에 유형 2번을 갑니다. 유형 2번을 가만히 봐보세요. 자, 뭐라고? 1163번. am 플러스는 am에다 2분의 1을 곱해야 되는구나.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지. 예. 등 비수야. 공비가 2분의 1이구나. 1164번 봐보세요. 뭐가 돼? 작은 거는 제곱하면 am 플러스 1의 제곱은 am 곱하기 am 플러스 2. 아, 이것도 등비 중항을 말하는 거구나. 자, 다시 한번 1165번. 대각선을 또 곱하기 해봐봐. 뭐가 돼? am 플러스 1의 제곱은 am 곱하기 am 플러스 2가 되는구나. 아, 이것도 등비 중항이구나.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165번도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66번 문제를 제가 하나 풀어주고 여러분 1167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뭐라고 정되어 있냐? A1이 2, A2가 뭐? 6인 수열에 대해서 2차 방정식 ANX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 2 AN 플러스 1의 X 더하기 얼마? AN 플러스 2가 제로. 이것이 중근을 가질 때 BN에 만나 이게 중근 BN을 가질 때 BN에다 시그마를 채우시오 됐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중근을 갖는답니다. B 프라임의 제곱 얼마가 돼? AN 플러스 1의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AN 플러스 얼마? 2가 중근이니까는 0을 갖는다 이 말의 뜻이 되죠. 예. 따라 결론적으로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얼마? 2. 아, 얘는 바로 등비 중항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뭘 갖느냐면 자, 중근 BN을 가질 때 이것이 중근을 갖는다. 자, 이 방정식이 그러니까 이건 뭐 말을 참 너무 이쁘게 해놔가지고 도저히 여러분이 이 말을 좀 연결을 못하는 것 같아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한 수열 AN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 이것이 뭐한다? 중근 BN을 갖는답니다. 네. 그러니까 BN은 뭐가 된다는 소리야? BN은 이렇게 되는 이런 놈을 우리가 뭐 BN이다 이런 어떤 말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 중근이라고 하는 게 뭐지? 판별식이 0이 되게 하는 놈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판별식이 이렇게 양수가 되게 하는 AN도 있을 것이고 음수가 되게 하는 AN도 있을 것이고 뭐한다?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이런 값들도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그런 뭐한다? 근을 우리는 BN 중근이라고 한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AN 대신 BN을 대입하라 이런 소리지.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되게 하는 어떤 식이 있을 수도 있고 음수가 되게 하는 식이 있을 것이고 0이 되게 하는 식도 있을 것인데 0이 되게 하는 식을 우리는 BN의 식이라고 하자 이런 말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BN을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다라는 소리야. 결국 BN은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 수열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BN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돼? BN은 뭐가 돼? 첫째야 2 곱하기 얼마? 3의 n-1승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이해돼요? 따라서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 돼요. 뭐가 돼?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10까지 얼마나 돼? 2에 3에 n-1승 이렇게 된다. 그 시그마 밑에 K는 1이고 B의 K라고 했어요. 네? 시그마 K는 1, B의 K 이렇게 돼 있어요. K는 1? 그럼 여기는 또 K로 붙여주면 되죠.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자, 어쩌든 간에 계산해 주고 있죠. 자, 여기는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의 합. 따라서 뭐가 돼? 3 마이너스 1분의 첫째야. 네?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의 항수는? 항수는? 10개. 이게 항수지 뭐야. 마이너스 1. 여기다 2를 곱해라 이런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해주죠. 정답은 3의 10승 빼기 1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뭐야? 뭐지? 지금 내가 뭘 지금 우리가 BK를 좀 잘못 해석해주는 이것이 지금 BK를 잘못 해석한 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중근 Bn을 가진다 했으니까 중근이 X잖아요. 이거잖아요. 그게 근이 이런 조건을 만족을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다라는 중근이란 말은 그냥 하나밖에 없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x에다 뭘 갖다 대입하면 는 0이 되는가? 그 값이 bn이다 이런 소리겠지. 이거 참. 자, 이걸 어떻게 그러고 하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거 내가 지금 생각을 좀 뭔가를 좀 잘못했나? 자, 이거 한번 봐볼게요.
중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작은 거 똑같이 AM분의 1을 곱하게 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AM분의 2 AM 플러스 1 X 더하기 AM분의 AM 플러스 2는 제로가 돼야 돼. 이게 완전 역수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X 더하기 이것을 절반으로 나누면은 AM분의 AM 플러스 2의 제곱은 제로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렇게 돼야지만이 그러니까 이 값이 이렇게 돼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야? 완전 제곱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식을 어떻게 만든지 아니 이거 절반으로 나누고 얘를 절반으로 나누고 제곱 이렇게 해야 완전 제곱식이 될 거 아니에요. X 앞에 계수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얘를 전개를 시키면 x의 제곱 더하기 2 루트 얼마가 돼? am분의 am 플러스 얼마? 2 x 더하기 am분의 am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일치하면 된다.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일치하면 뭐가 된다고? 중근이 된다 이 말의 뜻이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뭐가 돼? 루트 am분의 am 플러스 2가 am분의 am 플러스 2하고 같으면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제곱을 해봐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제곱이 되고 제곱이 돼요. 따라서 하나 약분시켜주면 여기가 an이 돼서 결론적으로 뭐가 돼? am 플러스 1의 제곱은 뭐가 돼? am 곱하기 am 플러스 2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소리예요. 이걸 중근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뭘 말하냐? 그 근이 뭐지? x의 값. 그러니까 거기에 x의 값이 뭐냐? 이 말의 뜻이에요. 바로 얘다. x의 값이 뭐라고? 마이너스 루트 am분의 am 플러스 2 이것을 뭐라고 하자? 이것을 뭐라고 하자? bn이라고 하자 이런 뜻이. 이 x의 값을 bn이라고 하자 이 말의 뜻이야. 뒤져버리겠네 아주. 그래서 지금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다 우리가 시그마 취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여기 am 플러스 2 대신에 다른 값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am 플러스 2는 뭐가 돼? am분의 am 플러스 1의 제곱이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거 대신에 얘를 갖다 대입했죠. 그럼 뭐가 되니? am분의 뭐가 돼? am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되겠지. 잘 모르겠으면 여기다 대입해 보라니까. am 플러스 2 대신 a를 갖다 대입해 보라고. 그러면 an의 제곱, am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돼? 이해됐냐? 그러면 여기에서 am분의 am 플러스 1 뭐 이제 어차피 1부터 쭉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분의 이것은 뭐가 돼? 결론은 마이너스 3이 나오지. 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3,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지, 그치? x의 값, 이걸 완전히 없이 여기 아까 플러스 맞죠? 그쵸? 왜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요? 완전 제곱식이 x하고 x 앞에 개수를 나누기 2해서 제곱하는 거 맞죠? 완전 제곱식은 근이 하나가 나오는 것을 말해요. 이런 상태. 이런 걸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값은 x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나가 나온다. 이런 것을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런 소리인데 여러분 마이너스 3을 열 건다면 마이너스 30이 돼야 되는데 여기 다 플러스 30이 마이너스 30 있네. 예. 다 마이너스 30이요. 다 확인 한번 해봤어요. 너무 있잖아요. 막 이 부호 때문에 막 여러분이 헤매신 거 없긴 한데 오늘 제가 영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소리도 크게 못하겠고 그래서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돼? 3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 마이너스 3을 여러 번 표시해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BK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죠. 예. 이해돼요? 예. 아까 선생님 처음에 이것 때문에 좀 헤맨 것 같은데 자 이것이 봐보세요. 이게 중분을 갖는다. 무슨 뜻이라고? 근이 하나만 갖는다. 예. 그래서 작은 똑같이 AN분의 1을 곱하기 해요. 왜 그러냐면 AN은 제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돼요? 네. 여러분이 등비수열이 존재해야지 이게 뭐 좀 말이 좀 웃기긴 한데 등비수열이 무한 등비급수의 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이번 매산저고 시험에 한 3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다 틀렸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채창이 제로가 되면 공비를 아무리 갖다 공비를 막 1, 2, 3, 4 어떤 공비 2분의 1 막 어떤 값을 갖다 대입해도 다 그 결과는 뭐가 나와?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항이 되게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첫째 항이 뭐일 때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 머릿속에. 근데 어쩌든 간에. 그래서 여기에서 자동으로 똑같이 AN분의 1을 곱하기 해. 그러면 어쩌든 간에 뭐가 돼? AN은 제로가 되지는 않아요. 예. B에 대해서 제로가 될 수.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정식이란 말은 이거 절반 이거 루트 씌우고 이거 루트 씌워주면 돼요. 예. 그런 다음에 제곱 이게 이 식을 완전정식 고치는 방식인 거야. 이해돼? 네. 아니 그건 당연한 내용이야. 그런데 얘를 풀어보면 이렇게 돼.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일치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원래 식에서.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면 결론적으로 이 식이 나온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값이 이런 소리야. 그 값이. 그러니까 그 중근의 값, 실제 값이 뭐냐 이 말이야. 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루트 A분의 뭐 이런 값이 실제 값이지. 예. 그 값을 DN이라고 하자. 교재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돼. 그런데 여기 AN 플러스 2를 가지고 문제 풀기는 어려워. 왜냐? 쌤이 지금 우리 계속 못 따지는 거지?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 이것이 점화식이라고. 이웃하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그러니까 AN 플러스 2 대신에 대입을 해줘. 그러니까 결과가 AN의 제곱분의 AN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고 루트 없어집니다. 이런 값이 나온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보니까 얘가 3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PN이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소리.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한다? 그건 마이너스 30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네. 내용 이해됐습니까? 예. 오,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167번, 1167번 한번 해보세요.
A1이 8의 8승이에요. 네. 너무나 쉬워요? 답이 나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건 우리가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오른쪽으로 로그 2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로그 얼마나 돼? 2에 am 플러스 2를. 이건 당연히 뭐가 되냐면 로그 얼마나 돼? 2에 am 마이너스 로그 얼마나 돼? 2에 4 이렇게 돼야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4분의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am 플러스 1은 an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되더라 이런 소리예요. 네.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얘는 등 비수열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AK는 자 AK는 어떻게 구하지? 첫째야 8에 8성 곱하기 4분의 1 n-1 예. 여기는 K니까 K-1 이것이 뭐가 돼? 8의 8성분의 1이 돼요. 네. 뭐 그냥 2로 고치면 좀 편하긴 해요. 자 2분의 1로 고쳐볼까요? 2분의 1에 뭐가 돼요? 2K 마이너스 2는 이렇게 계산 8의 8성은 뭐가 되니? 2의 3성의 8성이니까 24 예. 그러니까 2에 24 더하기 24니까 48인가? 4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예. 이걸 나눠주면 이것의 제곱이 되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48에 대기 위해서는 일단 뭐 50을 대입하면 되나요? 25, 그렇죠. 25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K의 값은 바로 25가 된다 이런 식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으로 갑니다. 자, 문제를 잘 봐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 전혀 처음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가 되냐면 A1은 1, AM 플러스 1은 AM 더하기 얼마? 3에 자, 저를 보세요. 어이? 아까는 이렇게 3 이런 식으로 뒤에가 변하지 않았었거든요. 그건 등차수였단 말이지. 예. 근데 이 n의 값에 따라서 이 뭐한다? 더하는 값도 변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 숫자가 1이었는데 예. 두 번째 숫자는 뭐가 돼? 4가 되고 세 번째 숫자는 또 거기에다 10이 되고 이런 식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됐지? 예. 빼주는 그 값이 빼준 값이 일정한 게 아니라 빼준 값이 변해. 빼준 값 맞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학에서는 개차 수열.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수열이 다 개차 수열이야. 그런데 그 빼준 값이 일정한 놈을 그렇지 개차 수열 중에서도 등차 수열이라는 말을 쓴다. 이런 말의 뜻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각형, 직사각형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뭐한다? 가로 세로가 일치하는 놈. 그 놈을 정사각형이라고 하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정사각형, 직사각형 안에 있잖아. 네. 그러니까 개차수열 안에 등차수열이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약간 좀 특이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하나 큰 항에서 하나 작은 항을 뺀 것은 뭐라고 한다? 우리 수학에서는 개차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 값이 일정하면 공차라는 말을 쓴다. 이런 말이야, 결국은. 뭐라고? 개차. 뭐라고? 등차.
이런 말을 쓴다. 말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어? 예. 그럼 푸는 방식은 이건 무조건 축차 대입법으로 문제를 풀어요. 축차 대입법. 뭐 내용이 대충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하나 쌓으면서 대입을 시켜줘요. 그래서 먼저 n 대신에 1 대입이지. 그럼 뭐가 되지? 써줘. A2 대답해. A1 플러스 3 곱하기 n 대신에 또 2 대입이죠. A3은 뭐가 돼? A2 플러스 3 곱하기 n 대신에 또 3을 대입이죠. A4는 뭐가 돼? A3 플러스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쭉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 대신에 n 빼기 1을 대입했죠. n 빼기 1을 대입하면 여기는 뭐가 되지? a는 여기 뭐가 돼? an 빼기 1 더하기 뭐가 돼? 3 곱하기 n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예. 내용 여기까지 이해되니? 예. 그래서 변변 자 여기 플러스가 돼 있으면 더하고 뒤에가 곱하기가 돼 있으면 곱하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예.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변변 더하면 되고 곱하기가 돼 있으면 변변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을 쭉 써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어느 쪽을 쭉 써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그러니까 이렇게 소거가 돼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예. 아니 왼쪽을 쭉 더하면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오른쪽을 쭉 더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그러니까 A2, A2, A3, A3 이렇게 없어진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결론적으로 뭐가 돼? AN은 자 A는 뭐가 되냐? 자 이거 다 이게 첫째 뭐가 있고 A1은 안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을 봐. 36 다 3으로 묶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1부터 n 빼기 1까지 더하라는 소리야. 그럼 1부터 n 빼기 1까지 더하면 뭐가 돼? 2분의 항수 n 빼기 1. 그 다음에 원래 n 플러스 1인데 거기다가 n 대신에 n 빼기 1을 대입하니까 n 이렇게 되지. 네. 이해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A1은 지금 1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뭐가 돼? 1 더하기 이거 뭐 2분의 지금 뭘 좀 구하라겠어 최종적으로 A 얼마? 11 A 11? 그럼 여기다 11을 대입했지. 1 더하기 3 2분의 여기 11을 대입하니까 10 11 이렇게 되겠지. 예. 그래서 여기 5가 되고 55에다가 3 곱해 165 더하기 166이 된다 이런 소리지. 이해됐습니까? 예. 자 이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연습 안 하면은 바탱이 됩니다 바탱이. 자 1169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돼? 자, 이게 봐보세요. 꼴 자체가 이런 꼴이라니까. 예. 이걸 이쪽으로 넣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예. 그러니까 이런 꼴이라고. 네. 이런 꼴이 되면 선생님이 축차대입법을 항상 문제 풀어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n 대신에 2부터니까 2부터 대입하면 돼. 첫째 n이 2. 뭐가 돼? a2 빼기 a1은 2 이렇게 되지. 예. 뭐가 돼? a3 빼기 a2는 뭐가 돼? 2의 2승. n 대신에 3 대입하면 돼. 이해됐니? 예. 그래서 n 대신에 n을 대입해 볼게. 그럼 뭐가 돼? a의 n 빼기 a의 n 마이너스 1은 2의 n 빼기 1승 이렇게 되겠지. 예. 왜 n까지 대입했는지 알겠지? 마지막 항이 이거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이걸 변변 더해줘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가 돼? AN은 A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뺑뺑뺑뺑 2의 n 빼기 1승 이렇게 되죠. 예. A1이 뭐라 그랬어? 예. 1. 그러니까 뭐 굳이 한다면 이게 0승 이렇게 되겠죠. 예. 이해돼요? 예. 무슨 수야? 등비수열의 합. 따라서 뭐가 돼? 2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1. 2의 항수는 n개. 왜냐면 0부터 시작했으니 n개 빼기. 이게 뭐라고? 1023이에요. 네. 그러니까 2의 n승은 넘어가죠. 1024. n은 바로 10.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예. 다시 1171번 해보세요. 여러분 처음 보는 유형이니까 지금 문제를 2개 시키는 거예요. 뭐야? 이거요? 아유. 1171번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저를 좀 보세요. 이게 뭐라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형태라니까. 어떤 형태? an 플러스 1은 an에다 어떤 수를, 어떤 변해가는 놈을 더해라. 이 꼴이라. 예. 꼴 자체가 그럼 꼴이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지? 축차 대입법. 그러니까 n 대신에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하면 돼요. 예. 자, 1 여기다 써줘. 1 뭐가 돼? A2 빼기 A1은 뭐가 돼? 1 곱하기 2분의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A3 빼기 A2는 뭐가 돼? 2 곱하기 3분의 A4 빼기 얼마? A3은 뭐가 돼? 대각해 3 곱하기 4분의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 네. 그 n 대신에 n-1을 대입했죠. 그럼 뭐가 돼? a n 빼기 a n-1을 이렇게 되지. 예.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지? 어? n-1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지. 예. 그래서 변변타에 변변 더해주면 이거하고 이거 이런 식으로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네. 결론적으로 뭐가 돼? AN은 이거 이제 계산 안 됐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동. 그럼 뭐가 돼? 2 플러스. 자 이거 더하는 거야. 예. 네. 이거 다 더하는 거야. 예. 무슨 수요? 부분분수 수요를 더하는 거잖아. 이씨. 부분분수 수요 몰라? 아, 이게 뭐가 돼? K 플러스 1 분의 1 예. 이거잖아요. 그거 쭉 더하는 거야. 예. 뭐가 돼? B 빼기 A분의 1 예. A분의 1 빼기 B분의 1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거 더하는 소리지. 뭐가 돼? 1 빼기 2분의 1 이걸 이제 더해주면 이렇게 되지.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n 빼기 1분의 1 빼기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이해됐어? 네. 예. 그래서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소구가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뭐가 되냐? 2 더하기 굳이 통분을 시켜주면 n분의 n 빼기 1 이게 바로 an이 되겠지. 예. 여기까지 이해됐어? 예. A10을 구입하자. A10 뭐가 돼? 2 더하기 10분의 9 이렇게 되지. A5를 구해줘. A5 그럼 뭐가 돼? 2 더하기 5분의 4 이렇게. A10 빼기 A5를 좀 구하라면 그런 문제 아니야? 30 빼기 30 빼기 뭐야? 예. 에이. 그 다음에 여기는 32 30이니까 뭐가 돼? 30분의 29 예. 위에서 A30에서 A5를 빼. 그럼 이거 없어지겠지. 예. 이거 뭐가 돼? 30분의 29에서 6을 곱하면 되네. 예. 그럼 뭐가 돼? 30분의 6, 4, 24. 그래서 정답은 30분의 5, 정답은 6분의 1이라고 봅시다. 할 수 있겠어? 예. 문제 어떻게 푸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이? 문제 푸는 거 다 똑같아. 계속 좀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예.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하라고? 축차 대입법. 기억하라고. 자,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배우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an 플러스 1은 뭐가 돼? an. 아까는 여기가 여기가 플러스 fn인데 이제는 곱하기 fn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 n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축차대입법을 쓰면 돼요. 예. 아까는 변변 더하기였는데 얘는 변변 곱하기라고 돼. 그럼 문제가 풀어지게 돼 있어. 예. 자, 지금부터 1172번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2번. 자, A1이 3이 되고 AM 플러스 1은 3의 n승
AN 이렇게 돼 있어. 자, 로그 2의 A11 값을 구하라. 자, 저러보세요. 봐보세요. AN 플러스 AN은 다 변해가는 수가 곱하기라 돼 있어. 예. 뭐 하라고? 축차 대입. 자, 해볼까요? n 대신에 1 대입해줘. 뭐가 돼? A는 3 뭐가 돼? A1. 예. A 얼마? 3의 2승 A2 A3 3의 3승 A3 땡땡땡땡 n 대신에 n-1을 대입해줘. 그럼 뭐가 되지? AN은 3의 n 빼기 1승 A의 n 빼기 1 분반 편변 곱하기를 하라고. 이해됐어? 예. 그럼 봐봐.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오른쪽은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지. 예. 곱하기니까. 아까는 더하기 했으니까 왼쪽 더한 거 오른쪽 더한 거 없어지고 이건 곱하기니까 약분이 되는 거지. 예.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예. 결론적으로 AN은 오른쪽 A1 A1은 뭐 나중에 이제 3이 되겠지만 곱하기 이거야. 예. 뭐가 돼? 3. 3의 1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땡땡땡땡 이렇게. 예.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땡 n-1 이렇게 되겠지. 예. 그러면 뭐 여기는 3이라고 치고 자 3에 이것을 우리 더하면 얼마지? 1부터 n-1까지 더하면 얼마냐고. 2분의 n-1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지. 예. 이게 바로 AN이라고 소리야. 그럼 A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0 대입하면 되는 거야. 3 곱하기 3에 10 대입하면 뭐가 되냐? 5, 45 이렇게 되겠지. 예. 그러니까 뭐가 돼? 3에 46성. 일단 뭐가 돼? 이게 로그 3 아니야? 3 맞아요. 3 맞죠?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로그 3에 46 46이라고 하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 한번 이제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174번 문제 먼저 한번 해보세요. 1174번이요. 뭐를 곱하는 거예요? 아니 축차 대입법을 쓴다고 선생님 이야기했잖아요. 곱하는 걸 어떻게
변변 곱하기 한다고. 변변. 왼쪽은 왼쪽 길이, 오른쪽은 오른쪽 길이. 자, 저를 좀 보세요. 자, 이것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 이 형태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오라고. 내가 1 빼기 n제곱분의 1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단 말이죠. 사실 이건 통분을 시켜주면 어떤 꼴이 되지? 대답해. n 곱하기 n분의 n제곱 빼기 1이니까 n 빼기 1, n 플러스 1 이런 형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면 an 플러스 1은 이렇게 나눴어요. 이쪽으로 하면 역수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 n 빼기 1, n 플러스 1 분의 n 곱하기 n, an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대입 한번 해봅시다. 뭐가 돼? A2는 좀 맞죠? A2는 좀 맞는 거 이상 없죠? 근데 여기 교재에 뭐라고 좀 나와 있을 거냐면 얘는 2부터 대입하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렇게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가 돼요? A3은 뭐가 돼요? 대답해.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 A2 이렇게 되지. 이해돼요? 예. A3 뭐가 돼? 3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4 A3 이런 식으로 쭉 된다. 그래서 뭐는 n 대신 n-를 대입하면 an은 n-1, n 플러스 1, n 곱하기 지금 뭐 대입했지? n 대신에 n-1을 대입했지? 예. 그러니까 여기 뭐가 돼? n-2 뭐가 돼? n-1 곱하기 n-1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니? 예. 변변 곱하기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이 서로 소거가 된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뭐냐? AN은 이렇게 되겠지. AN은 뭐가 돼요? 2 곱하기 4, 3 곱하기 3, 그 다음 거 3 곱하기 5, 4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뭐가 돼? 4 곱하기 6, 5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곱하기. 어디까지 곱하기 하냐고? n 빼기 2 여기 n
n-1 곱하기 n-. M-C. 그 다음에 A2 이렇게 되겠지. 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구가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소구가 돼. 네.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 뭐가 돼? m분의 3 곱하기 A2 이게 바로 AN이라는 것이 되겠죠. EM. EM. EN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3 곱하기 N 마이너스. 저기 N 마이너스가 맨 마지막. 여기 n-1이 있었군요. 3에 n-1 이렇게 되겠지. 네. 여기까지 이상 없습니다. 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입 지금 여기서 값을 구하면 10분의 21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뭐 5를 갖다 대입해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보세요. 여기다 2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 1. 처음에 1 대입이면 뭐가 되지? 4는 1 대입하면 제로가 돼버리죠. 네. 1분의 1 빼기 1분의 참나. 얘는다 2 대입해 볼게. 2. 그러면 A1은 그렇지. N2부터. 근데 왜 A1이 지금 주어져 있죠? 여기 지금 나 몇 번 하고 있는 거지? 74번. 지금 A1이 4라고 주어진 거 맞죠? 네. 저 뒤에 n 플러스 1이 아이고 얘기가 이걸 잘못 썼잖아. 네. 아 이걸 이야기해 줬어야죠. 지금 문제 다 잘못 풀었잖아요. 아 돌겠네. 다시. 뭐 되게 간단해. 자 2부터 대입 물론 이 말의 뜻은 뭐가 돼요? n 곱하기 n분의 n-1 n 플러스 a n-. 자 2부터 대입할게. 그럼 뭐가 돼? a2는 뭐가 돼? 2 곱하기 1 곱하기 3 a1 이렇게 되겠지. 뭐가 돼? a n은 뭐가 돼? n 곱하기 n n-1 n 플러스 뭐가 돼? a의 n-. 변변 곱하기 할 거야. 이렇게 섞어야 돼.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이게 이제 이렇게 했다고 2 곱하기 얼마? 2, 1, 3 여기는 뭐가 돼? 3 곱하기 3 뭐가 돼? 2, 4 이런 식으로 쭉 된 거야. n 곱하기 n 빼기 1, n 플러스 1 여기다가 a1을 곱하라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은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니까 이것도 약분되고 여기 2야. 그러니까 n분의 2M 플러스. 뭐가 돼? 2m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10분의 뭐라고? 22. 22? 22. 10을 대입해 주면은 그 4인 거 맞죠? 네. 2가 됐고 2가 나왔을 것이고 여기 이것만 나고 1, 3 아니 지금 어디를 문제를 10분의 20으로 만족시키는 K의 값을 어디를 지금 어떤 더하기 빼기를 잘못했을까? 어디를? n분의 여기 n 플러스 1 맞죠? 그 다음에 여기 a1이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뒤에 거 이렇게 없어져. 이렇게 없어져. 그러니까 n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없으니까 2m분의 m 플러스 1 곱하기 4 이게 맞는데 계산해주니까 얼마나 돼? 2 얘네다 10을 갖다 대입하면 이렇게 돼. 아 뭐 얘는 10일 거. 자, 답 한번 봐보세요. 얘는 얼마큼, K 얼마큼 한번 봐보세요. 아, 그래서 뭐 엉팡수 예? 20. K 21. 20이요. K가 얼마라고요? 20. 어디를 잘못해서 틀렸을까? 뭐 틀릴만한 내용도 있는 문제도 아닌데 이게 틀릴만한 내용이 없는 문제인데 이거 좀 제대로 쓴 거 맞죠? 1 빼기 n제곱분의 1 a n-1 4 여기다 축차 대입으로 대입하는 거거든요. 2 대입하니까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땡땡땡땡 여기까지 됐어요. 1, 3 3, 3에 2, 4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다 a1 4를 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변을 다 곱하게 해주니까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a에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1, 4 하나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고? 당연히 n분의 2의 n 플러스 1 이게 뭐라고? 10분의 뭐가 돼? 21이 돼야 된다고? 어? 네. 뭐 계산해보면 나오겠지. 이렇게 곱하기 해볼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곱하고 해보자. 그럼 뭐가 돼? 21n 여기다 이렇게 곱하니까 뭐가 돼? 20n 더하기 20. 예. 그러니까 얘는 20이 나오네. 더하기 빼기를 못해가지고 개똥이나. 여기 봐보세요. 여기 해가지고 이걸 약분을 시킨 거야. 10분의 21이 되게. 그래서 n이 20을 갖다 대입해주면 뭐가 돼? 20분의 42가 돼서 약분을 시키니까 10분의 21이 된 거야. 예. 아니 다 풀어가지고 여기서 틀리면 어쩌냐.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 예. 아 이거 10만 대입하면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거 20을 대입하면 답 나오네요. 아유 네,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한 10분 정도 쉬어가지고 1175번 문제를 여러분 좀 풀어보고 계십시오. 한 10분 쉬었다 할게요. 네.